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하현정입니다. 오늘도 신선하고 생동감 넘치는 지구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한국과 미얀마를 차례로 방문한 데 이어서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닷새간의 유럽 순방 첫 일정으로 독일 본에서 열리는 아프가니스탄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해 2014년 나토군 철수 이후 아프간 지원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나 지난달 말 발생한 나토군의 파키스탄군 초소 오폭 사건으로 파키스탄이 불참을 선언해 성과가 불투명한 상태인데요. 이 국무부는 이번 회의는 2001년 이후 아프간에서 이뤄진 평화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아프간의 권력 이양 등에 대한 국제 지원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이어 6일에는 리투아니아를 방문해 빌뉴스에서 열리는 유럽안보협력기구 장관급 회담에 참석한 뒤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등의 정부 및 민간단체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도착지인 스위스에서는 세계 인권의 날을 앞두고 기념 연설을 하고 7일에는 제네바에서 열리는 각종 생물 무기 협약 회의에도 참석합니다. 유로존 양대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의 재정 금융위기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 기준을 위반하는 유로존 회원국에 제재를 가하는 새로운 유럽연합 협약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5일 낮 파리 엘리제궁에서 회담을 열어 구속력 있는 재정 통합을 골자로 하는 EU 안정성장 협약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사르코지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EU 협약 개정안은 재정 균형을 이루지 못하거나 국내 총생산의 3% 이내로 정한 재정 적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 자동적으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재정 적자 기준에 못 미친 국가를 제재할 경우 지금까지는 만장일치로 의결해왔으나 전체 85%의 찬성이 있으면 EU 집행위원회가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균형 재정을 달성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 일정 기간 달성 의무를 지우는 환급률을 포함시키되 유럽 사법재판소는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중재자 역할만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이 합의안을 오는 7일 헤르만 반 롬페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유럽일 라디오 방송 등 프랑스 언론이 전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새 EU 협약에 27개 EU 전 회원국이 찬성하기를 희망하지만 일단 17개 유로존 회원국들만 참여하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들만으로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는데요.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로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현재 유로존에 닥친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중심가에서 총선 관련 시위에 참여한 급진 야당 지도자 등 100여 명이 체포됐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모스크바 승리광장에서 4일 펼쳐진 불법 시위에 여러 차례 경고한 뒤 이를 무시한 100명 이상을 체포, 구금했다고 전했습니다. 총선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는 시위대는 우리에게 선거를 돌려달라 등의 구호를 외치다 경찰의 제지를 받았는데요. 대변인은 체포된 사람들이 형법이 아닌 행정법규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경찰에 끌려간 사람 중에는 내년 3월 대선 출마 의사를 표명한 급진 성향의 다른 러시아당 당수인 에두아르드 리모노프와 우리 야당 운동 지도자 로만 도브로호토프가 포함되는데요. 경찰 홍보실은 도브로호토프의 경우 언론인으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문건을 제작했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위해 구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승리광장 시위는 모스크바에서 선거일을 맞아 계획된 여러 항의 행사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다른 행사는 투표 종료와 함께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급진 야당 지지자들은 정기적으로 승리광장에서 시위를 벌여왔는데요. 경찰 당국은 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 등 집권 여당 고위 지도자들의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유사한 집회에 모인 70명을 구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슬람 시아파 성일인 아슈라 기념 행사를 앞둔 이라크에서 5일 시아파 순례자들을 노린 폭탄 공격이 잇따라 발생해 28명이 숨지고 78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 당국은 5일 이라크 중부 닐 지역에서 벌어진 차량 폭탄 공격이 가장 치명적이었다며 현장에서 16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인명피해는 10월 27일 수도 바그다드에서 발생한 동시 공격으로 최소 32명이 숨진 이후 최대 규모인데요. 경찰 관계자는 중부 힐라에서도 차량 폭탄 공격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도 바그다드에서도 시아파 순례자들을 노린 폭탄 공격으로 최소 10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바그다드 중부 자프라니아의 한 도로변에서 순례자들을 겨냥한 폭탄이 터져 4명이 다쳤으며 바그다드 남쪽 라티피아에서도 비슷한 공격으로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지난해에도 아슈라 행사 기간에 18명이 무장 공격으로 숨졌는데요. 아슈라는 이슬람 창시자인 무함마드의 손자 이맘 후세인이 서기 680년 전장에서 처형된 날을 추모하는 시아파 최대 행사입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이끌어오고 있는 멕시코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으로 조직 범죄를 지목했습니다.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은 취임 5주년 기념 행사에서 조직 범죄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으며 국가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있어 가장 큰 도전 과제라고 밝혔다고 5일 주요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칼데로 대통령은 범죄자들과 맞서지 않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며 멕시코 정부가 제재하지 않았다면 범죄자들은 이미 사회와 정부 기구 곳곳으로 진출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든 정당들은 범죄 조직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걱정스러운 상황에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날 칼데론 대통령의 발언은 연방검찰이 지난달 실시된 서부 미초아칸주 주지사 선거에 마약갱단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주지사 선거에서 패한 집권 국민행동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전에 유권자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후보들이 갱단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며 갱단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페루의 오얀타 우말라 대통령은 금강 개발 반대 시위가 10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카하마르카 지역에 대해서 60일 동안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우말라 대통령은 4일 밤 대국민 연설을 통해 시위대 측 태도가 비타협적이라고 비난한 뒤 5일 0시부터 2달 동안 비상사태가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비상사태하에서는 시위대의 집회, 시위 권리가 제한되며 카하마르카주의 4개 지역에서 영장 없이 시위자를 체포할 수 있는데요. 또 도로, 학교, 병원, 공항 등의 정상 운영을 위해 군 병력이 파견됩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금광업체 뉴몬트 마이닝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미화 48억 달러, 약 5조 4천억 원 규모의 페루 금광 개발 프로젝트에 현지 주민들이 반대하며 11일째 폭력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수십 명이 다치고 일부 마을 시설이 훼손됐는데요. 마을 주민들은 금광 개발 과정에서 4개의 호수지가 저수지로 대체되면 지하수층이 오염돼 수천 명에 대한 물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태국 국왕이 84세 생일을 맞은 5일 2만 6천여 명의 수감자들을 석방하는 특별 사면령을 발표했는데요. 사면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탁신 친나와 전 총리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푸미폰 아둔야데 태국 국왕은 왕실 간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수감자들에게 2번째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마약 사범 등이 포함된 2만 6천여 명을 특별 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교정국은 선고받은 형량이 8년 미만이고 수감 상태에 있는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사면자들을 뽑았다며 8일 12,000명을 석방한 뒤 단계적으로 나머지 사면 대상자들을 석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946년 즉위에 60년 넘게 재위하는 푸미폰 국왕은 재위 기간 19번이나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는 등의 사회 격변을 겪었지만 현명한 지도력으로 고비 때마다 사태를 해결해 태국 사회에서 살아있는 부처로 추앙받고 있는데요.
포미폰 국왕은 지난 2009년 9월 고열과 식욕부진 등의 증세를 보여 방콕 시리랏 병원에 입원한 뒤 현재까지 장기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태국 정부는 탁신 전 총리를 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 등의 반대로 정정 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철회했습니다. 농구 경기 응원 중에 치어리더가 얼굴부터 바닥에 떨어져서 들것에 실려나가면서 미소를 보인 사고 영상이 누리꾼들에게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미국 미시간주 트윈레이크 치어리더 테일러 영은 농구 경기 중간 타임아웃 중 치어리더 응원 공연을 하다가 떨어져 얼굴부터 딱딱한 바닥과 충돌했습니다. 영이 팀원의 어깨를 밟고 서 있는 사이 왼편의 치어리더가 균형을 잡지 못해 떨어지면서 그녀를 잡아당긴 것인데요. 충격에 움직이지 못하던 영은 구급팀에 의해 들것에 실려나갔습니다. 구급팀이 그녀의 머리를 고정시킨 후 들것으로 옮기는 동안 영은 자신을 응원해주는 관중들을 위해 미소를 짓고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려 안심시켰는데요. 영은 다행히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치어리딩 코치 및 감독협회에 따르면 지난 1982년에서 2008년 사이 치어리더로 활동하던 10명이 척수 부상, 머리 외상 등으로 사망하고 66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매년 3만여 명의 치어리더들이 응급실에 실려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국의 스튜어디스 이색 유니폼들이 웹사이트에 공개됐는데요.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양한 개성 있는 유니폼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붉은색 유니폼과 함께 머리에 쓴 독특한 모자, 눈에 띄는 색상의 부츠가 만화 독수리 오형제를 연상시키는데요. 이 유니폼은 지난 1967년 이탈리아 디자이너 에밀리오 푸치가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복을 연상시키는 이 유니폼은 퍼스트 초이스 에어라인 유니폼으로 한때 가장 이상한 승무원 유니폼에 선정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섹시함을 컨셉으로 내세운 유니폼도 눈에 띄는데요. 배꼽이 노출된 상의와 핫팬츠, 부츠를 기본으로 한 이 유니폼은 지난 1970년대 에어 바하마 승무원이 입었습니다. 또 미국 후터스 에어라인 승무원 유니폼은 타이트한 민소매 상의와 빨간색 하의로 캐주얼한 스타일을 뽐내고 있습니다. 특이한 소재로 만든 유니폼도 눈에 띕니다. 뉴욕과 카리브해를 오가는 영국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플라이 승무원 유니폼은 직무처럼 보이는 불연성 종이 재질로 만들어져 비행부에는 버려졌습니다. 한 애완견이 테이블에 앉아서 얌전히 과자에 치즈를 찍어 먹는 동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공개합니다. 한 1분 30초 길이의 영상 속 이 경공은 아메리칸 불독과 도그 드보르도의 잡종견 비즐로 흰색 셔츠를 입고 손으로 과자를 집어 치즈를 찍어 먹고 있습니다. 과자를 먹다가 손을 들어 귀도 긁고 손가락을 빨다가 침도 닦는데요. 촬영자는 이 모습에 연방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즐이 과자를 먹을수록 손은 개침에 범벅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비즐의 주인이 흰색 셔츠 안으로 들어가 머리 부분만 애완견의 머리를 내놓고 자신의 손으로 과자를 먹여주며 연출한 것입니다. 연어들이 도로를 건너고 있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화제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 시애틀 메이슨 카운티 스코코미시 밸리 도로에 폭우로 물이 넘쳐 연어들이 도로를 건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폭우에 인근 강물이 불어 도로 위로 물이 넘치자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에 연어들이 올라온 것인데요. 누리꾼들은 황당하면서도 재밌다는 등의 다양한 댓글을 올리면서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브라질에서 갓난 아이처럼 보이지만 31살인 여성이 있어서 안타까움과 충격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지난 1981년 5월 7일 브라질에서 태어난 마리아 두 나시멘토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자라지 않은 희귀 질병으로 나이와 달리 생후 8개월 아기처럼 보입니다. 또래 여성들은 아이를 낳고 가족을 돌보지만 마리아는 밥도 먹여줘야 하고 옷도 갈아입혀줘야 하는데요. 아기처럼 잘 걷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한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순금으로 만들어진 크리스마스 트리가 일본 보석 전문점에서 제작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소재의 보석 전문점 긴자 타나카는 약 22억 원 상당의 순금 크리스마스 트리를 공개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높이는 2.4m, 무게 12kg으로 꼭대기에는 순금 별 장식이 달렸으며 순금 난초 장식 50개와 순금 하트 장식 60여 개로 꾸며졌는데요. 꼭대기에 달린 별 장식의 가치만 약 7억 원이며 난초 장식은 한 개당 약 170만 원 상당에 이른다고 합니다. 동면 중인 귀여운 겨울잠 쥐가 코까지 고는 깜찍한 모습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영국 서리 야생동물보호협회 포유동물 프로젝트 담당 데이브 윌리엄스는 동면 중인 겨울잠 쥐를 발견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윌리엄스의 손 위에서 웅크리고 계속 잠에 들어간 이 겨울잠 쥐는 코까지 골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코 고는 소리가 녹음되진 않았지만 겨울잠 쥐의 입이 크게 벌어지면서 숨을 몰아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명의 3분의 1을 동변하면서 겨울잠 쥐는 산림과 관목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글로벌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생동감 넘치는 지구촌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